위험한 건 알지만 저는 거치식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TQ가 닷컴 버블을 맞았다는 가정하에 분할 매수를 꾸준히 했다면 망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망한 3배 레버리지 ETF들이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투자 중 하나인 3배 레버리지 ETF, TQ, 속슬, 불주, 유프로의 1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TQ, 속슬 등의 3배 레버리지 ETF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과 방법,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3배 레버리지 ETF를 사라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3배 레버리지 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도 추천하지 않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굳이 사야겠다 하시면 MDD-99% 감당할 자신이 있으시면 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데 TQ, 속슬 등에 물려있는 분이 보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수량과 탈탈 털려있는 상황을 공개하는 영상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 상황을 보여드리고 21년 11월부터 미국 주식을 시작했고 최초 매수가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속슬의 매수가가 61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었습니다. 70달러 넘게 주고 사서 거의 최고점에 샀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었지만 당시에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라 저도 쫄렸기 때문에 몰빵을 할 수는 없었고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양전할 때까지 계속 물타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험한 건 알지만 저는 거치식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TQ가 닷컴 버블을 맞았다는 가정하에 분할 매수를 꾸준히 했다면 망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망한 3배 레버리지 ETF들이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작년 9월 6%부터 속슬까지 50주, 25주, 27주, 488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최대한 많이 사서 모으고 싶었지만 또 마음처럼 투자할 돈이 많진 않은데 최대한 모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반도체에 꽂혀서 주력이 속슬이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많은 비중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물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마지막 날의 상황의 수익률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수량은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훨씬 늘어났어요. 불주 같은 경우 수량이 줄었는데 이때 액면병합이 돼서 27주에서 3주를 더 사서 30주를 만들고 3주가 된 상황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때보다 11월 수익률이 훨씬 안 좋았습니다. 속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가 넘었었어요. 비관론자들의 걱정? 이런 것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손절할 생각이 1도 없었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꾸준히 수량을 늘렸고 더 많이 샀으면 좋았을 테지만 말씀드렸듯이 총알의 한계도 있었고 SCHD는 무조건 5주 이상씩 사야 했고 다른 모든 종목들도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무작정 이것들만 매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영상 만들려고 밤 11시쯤 스샷을 찍었는데 오늘 시장 상황 보니까 자고 일어나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는 더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스샷을 찍은 상황 현재 수량은 6% 75주, TQ 80주, 불주 10주, 속슬이 671주까지 늘었고 TQ와 불주는 수익 구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속슬도 수익 구간이었지만 역시 변동성이 크다 보니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전체 계좌 수익률도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6%보다 더 많이 마이너스 40% 넘게 빠져서 2천만원 넘게 손해를 보는 상황도 왔었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양호해졌어요. 이렇게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안 좋은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3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바뀌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3배 레버리지 ETF들을 그냥 무지성으로 모아갈 생각을 했었는데 단순하게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 역시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10년 후에는 10배 이상 불어나 있을 거야 하면서 행복한 상상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잖아요. 처맞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제대로 쳐맞으면서 장단점을 배웠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일단 세배 레버리지는 정말 위험합니다. 레알 위험해요. 비관론자들이 괜히 망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장기간 보유가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우상향하면 좋아요. 좋은데 10년 넘게 우상향해서 10배, 20배가 됐는데 이제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그때 또 역사적인 폭락장이 와서 90%가 넘게 빠지면 정말 좌투더 망입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의 수익 실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정선은 아무도 모르죠. 저는 일단 전고점은 넘어갈 거라는 생각인데 그 이후에 상승이 왔을 때 버텨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잘 파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지성 분할 매수는 멈추고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물타기로 수량을 늘리지만 양전하면 끝입니다. 더 안 살 거고 그냥 딱 거기까지가 제 밥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세배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감히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일단 위험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MDD 최대 손실률 마이너스 99.9%를 감당할 각오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답은 없지만 욕심 버리시고 큰돈을 거치식 몰빵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르기만 하면 거치식 몰빵이 좋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큰돈이 들어갔는데 폭락하게 되면 물타기를 해도 티가 안 나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물타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손절할 게 아니면 꾸준히 버티면 돼요. 제가 경험한 사례를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비관론자들이 기초지수 마이너스 33% 이상이면 상패다라고 하시는데 그럴 일은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TQ로 예를 들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33% 빠질 가능성도 없고 정말 폭락한다면 그렇게까지 빠지기 전에 서킷 브레이크 걸려요. 하루에 없어질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 멸망쯤 돼야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언젠가 또 고점에서 마이너스 90% 이상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 그럼 그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속쓰리 22년 11월에 6달러 때까지 떨어져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가 넘었었는데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때 많이 못 사서 조금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가 세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며 느낀 점들입니다. 저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발을 들여놓긴 했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자랑할 내용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고점에 물려서 꼼짝 못하고 계신 분들은 손절할 거 아니면 조금 용기를 내셔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